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딸을 키우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갈궁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과 함께 합세하여 결국 이혼까지 하게 만든 이 만행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시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믿기 어려운데 하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로 믿기 어려운 막장 드라마 같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며 지인분들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남편의 첫인상은 매우 듬직하고 멋있었죠. 힘겨운 사회생활 속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나타나 동화 속 왕자처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첫 만남에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저희 둘은 바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통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며 더 뜨거워지는 보통의 연애를 경험했고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제 나이 28살이 되던 해에 남편은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식 날짜가 잡히자마자 결혼식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꼼꼼하고 완벽한 성격의 남편은 결혼식 준비 비용과 혼수 및 예단 목록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저에게 파일을 주었죠. 직장 생활로 인해 바쁘고 힘든 시간에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남편의 모습에 꽤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는데 양가 부모님께 드릴 예단 목록에서 시누이의 명품 가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기 오빠, 여기 예단 문제 말인데 이거 왜 아가씨한테 명품 가방 300만 원짜리를 해줘야 해? 내가 동생을 많이 아끼잖아. 결혼한다니까 동생이 자기도 가방 하나 갖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원래 예단은 식구들도 작은 거 하나쯤은 받아도 되는 거니까 300만 원이 작은 거야. 우리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것 같아. 오빠 아가씨한테 잘 말해서 100만 원짜리로 해주자, 예지야. 요즘 명품은 100만 원짜리 얼마 없어. 이제 나 장가 가면 우리 동생한테 선물도 잘 못 사줄 거고 만나지도 못할 텐데 굳이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야 해. 인색한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을 보면서 하자는 거야. 오빠 대출 여기저기서 끌어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그래, 그래, 알겠어. 그냥 동생한테 말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할게. 그럼 됐지. 결혼식 준비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어긋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오빠한테 숨김없이 모두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역시나 준비할 때마다 티격태격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고 온통 시댁을 중심으로 뭐든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직장 때문에 바빠서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저희는 웨딩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글쎄 오빠가 마지막으로 여동생과 어머니와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서 같이 찍는 거 어떻겠냐는 거예요. 물론 저는 싫다고 했죠. 또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끼리 평생에 한 번뿐인 사진을 찍는 날인데 방해받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같이 찍는 비용이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까지 돈이 몇 배는 더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반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사진도 사진이지만 결혼식 준비를 함께 도와준다는 이유로 돌아다니면서 밥, 커피는 물론이고 피부 관리나 마사지도 저희랑 같이 받으러 다녀서 돈이 3배 이상은 깨지고 있었거든요. 오빠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는 걸로 봐서는 너무 시댁 쪽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웨딩 화보는 우리만 찍는 건데 왜 굳이 아가씨랑 어머니가 같이 드레스를 입고서
우리랑 같이 찍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피부 샵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너 도와준다고. 엄마랑 동생도 시간 빼서 같이 돌아다니는 건데,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줘도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셋이서 친하게 지내면 보기도 좋고, 안 그래, 예지야. 결혼하기 전에 미리 우리 가족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값치고는 네가 이득 아냐. 물론 같이 친해지는 건 좋지.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거야. 결혼은 내가 하는데 피부나 마사지도 다 같이 받고 귀걸이나 목걸이 좀 보라고 하면 옆에서 사달라고 조르는데 안 사줄 수도 없고 이제 같이 못 다니겠어. 안 도와줘도 되니까. 그냥 나 혼자서 하던가. 아니, 우리 언니랑 엄마랑 보러 가려고 예지야. 벌써부터 시댁 식구 말고 친정하고만 다니려고 하면 그거 정말 보기 안 좋아. 가능한 불편하더라도 시댁 식구들이랑 있으려고 노력해야 나중에 네가 덜 힘들어. 나머지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결혼식 전까지 우리 식구랑 같이 다녀 알겠지. 오빠가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비용에서 결국 내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친해지는 거지. 이렇게 허구한 날부터 다닌다고 해서 여자들끼리 막 친해지지는 않아. 오빠는 몰라. 내가 어떤 심정인지. 왜 그렇게 말해. 알겠어. 알겠으니까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티 내지 말고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려. 그리고 친정가족이랑 준비하겠다고도 하지 말고 둘이 서운해할라. 오빠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기승전 시댁 식구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부부가 돼서 아이를 낳아도 남편의 시댁 중심은 변함이 없었고 허구헌 날 시댁에 방문하거나 주말을 보내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연지 데리고 꽃이나 구경하고 올까? 이제 평평한 길은 제법 잘 걸어 다니던데. 봄 가기 전에 기분 전환 좀 하다 오자. 뭐 이번 주말은 안 돼. 엄마랑 동생이 집에서 고스톱 치면서 치킨 먹자고 했단 말이야. 같이 가서 놀다가 치킨 먹고 오자. 당신도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어. 뭐, 아니,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약속을 잡으면 어쩌라는 거야. 다음 주에 비 와서 이번 주 아니면 꽃도 다 떨어지고 보러 갈 시간도 없단 말이야. 아이, 당신은 가족보다 그깟 꽃 보러 가는 게 중요해. 연주도 할머니랑 고모 보면서 친밀감도 쌓고 해야지. 매번. 왜 그래? 정말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우리 이번 달에만 시댁에 5번 다녀왔어. 친정은 한 달에 1번 갈까 말까 하면서 시댁은 엄청 챙기더라. 당신 그러면서 연지랑 같이 꽃 구경하고 오자니까 그것도 싫은 게 아니고 먼저 약속을 잡은 거잖아. 그리고 가면 연주도 봐주실 거고 당신도 좀 쉬다 올 수 있으니까 일부러 생각해서 한 말이지 우리 연지를 돌보긴 누가 돌봐줘. 시댁 다녀오기만 하면 우리 언제 어디 한 군데 상처 나서 집에 오는 거 당신 알아 몰라. 내가 밥상 차리고 치울 때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 뭐 하고 있었길래 아이를 다치게 놔둬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시댁 가면은 우리 연지 예쁨 못 받는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스트레스였거든. 지난 일을 왜 또 꺼내고 그래.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그래. 아무튼 알겠어. 이번 주는 약속 있어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릴게. 그럼 됐지. 됐어. 엎드려 절 받을 일 있어. 친정 식구들이랑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시댁으로 가. 어머니께는 속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저 언니와 함께 연지를 데리고 꽃 구경을 하러 갔고 시댁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지만 그것 때문에 눈치 보느라 제 시간 마음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친정 식구들에게 연주 얼굴 잘 못 보여드린다는 건 너무나 공평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딱 문서를 하나 주셨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거 아버지가 아끼시던 문서 아니에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실은 결혼하기 전에 주려고 했댔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고 정리하다 보니 때를 놓쳐서 지금에서야 주는구나. 남편 없이 혼자서 온다길래 후다닥 챙겨왔어.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4명이로 된 재산은 있어야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왜 저한테 주세요? 언니는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언니 시집 갈 때 써야 하는 거 아냐. 저는 괜히 언니의 눈치가 보였고 아직 미혼인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언니는 쿨했고 제가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죠. 예지야 언니는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너 몰라? 언니, 남자친구 돈 잘 벌어. 나중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말대로 네가 가지고 가 알겠지. 언니 눈치 보지 말고 정말 고마워. 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애써서 사신 땅인데 저한테 이렇게 다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되지. 그렇게 고마우면 우리 손녀 좀 자주 보여주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가끔 밥이나 한 끼 먹으면 그걸로 됐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고맙게 받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는 얼마 후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재산을 저에게 주고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그렇게 가신 거예요. 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큰 죄책감을 느꼈고 전부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시댁 식구들에게도 말씀드렸고 서로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저희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슬퍼해 주시는 모습에 옆에 덤덤히 고개 숙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가씨를 보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과 다시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려고 마음먹었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언니와 제가 부의금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우와 시어머니가 한 봉투에 같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열어보니 3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고 혹여나 언니가 볼까 싶어 빠르게 집어넣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후 한동안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신 아버지 핑계로 며칠은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 제 행동이 불씨가 되었을까요? 몇 주가 지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텃셈이 갈궁이 시작되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저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집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종이 되어야만 했고 이를 당연시하게 여기는 시댁 때문에 큰 소리 한 번 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를 더 힘들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건 저를 포함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 다 잡아서 거짓 취급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는 시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누이가 남편 옆에 달라붙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나 이번에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 가는데 용돈 좀 주면 안 돼. 초코넛도 사야 하고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왕창 먹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그래. 전에 집에 와서 인사했던 그 친구 말하는 거지? 그래. 사람 좋아 보이고 사업가라 돈도 잘 버는 것 같더라. 그런데 왜 용돈을 달래? 그 친구가 잘 안 해줘. 아니, 우리 명환 씨는 다 해주려고 하지. 그런데 여자가 너무 받아먹기만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1, 2번 정도는 내가 사주는 거야. 그래, 그래, 알겠다. 얼마 정도 줄까? 돈이 많이 모자라. 그래도 1박 정도만 하고 오는 거니까 100만 원만 줄 수 있어. 아니, 아가씨 하루만 자고 오는 건데 100만 원이란요. 모자란 돈을 보태준다고 했지. 경비를 아예 다 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언니, 내가 언제 언니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우리 오빠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설마 경제권 언니가 쥐고 사는 건 아니죠. 우리 엄마,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건 아가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큰 돈은 못 드려요. 50만 원만 줄게요. 아, 진짜 어이없네. 다른 내 친구 새언니는 여행 간다고만 먼저 용돈 준다고 난리라더니 언니는 그런 센스도 없네요. 기분 너무 안 좋아져서 여행이고 뭐고 그냥 안 갈래요. 아니, 아가씨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이 너무 과해서 한 말이에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그래도 100만 원까지는 너무 힘들고 70만 원 정도 보태줄게요. 할 수 없지. 뭐? 언니, 제가 착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알죠? 솔직히 언니 혼수도 너무 적게 해오고 우리 오빠가 훨씬 아깝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왕에 가족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순간 내가 귀를 의심했나 싶었고 자기 할 말은 다 한 건지 신우이는 어머니께서 누워있는 안방으로 총총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남은 남편과 저는 정적만 흘렀고 TV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자기 와이프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어쩔 줄 몰라 눈치만 보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욱 열받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혼자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연지를 씻긴 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밤 10시가 되어서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실수였어요. 여보세요. 당신 아직도 시댁에 있어. 언제 올 거야? 할 말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집으로 들어와. 대화 좀 하자. 우리 잠깐만. 나 우리 엄마랑 이야기 중이란 말이야. 좀 더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하루 종일 잡아도 얼른 들어와. 나 오늘 아가씨가 한 말 때문에 너무 화나고 속상하단 말이야. 아이, 잠깐만 잠시만. 엄마, 내가 알아서 여보세요. 예지냐? 아, 네, 어머니. 너 아까 다 들었어. 우리 딸한테 아깝다고 용돈 주지 말자고 했다면서. 그래 놓고 남편까지 바가지 긁으려고 빨리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냐. 어머니, 저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100만 원은 저희 형편상 너무 과해서 70만 원으로 줄인 거예요. 아가씨가 말을 잘못한 거라고요. 그거나 그거나지. 넌 가족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빨리 오라 마라 다그치는 거야. 너 집에서도 우리 아들 부려먹고 사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고요. 오늘은 정말 아가씨가 선 넘는 발언을 해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혼수도 못 해왔다는 둥, 자기 오빠가 너무 아깝다는 둥,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속상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겨우 그깟 일로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버르장머리 없이 나갔냐? 네가 이런 식이니까. 친정 식구들까지 욕먹는 거야. 집안이 안 좋으면 예의라도 가르쳐서 보내셔야지. 혼수도 조금 해왔으면서 네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하시면 되지. 왜 죄 없는 저희 식구들까지 욕하시냐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저 혼수 조금 해온 거 아닙니다.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정확히 반반 해오기로 했고 저도 똑같이 돈 냈어요.
중간중간 오빠가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건 어머니랑 아가씨 때문이었다고요. 너 말을 참 웃기게도 한다. 우리 가슴은 얼마나 썼다고 그래. 그리고 넌 이제 우리 집안 식구야. 친정보다는 당연히 시댁을 먼저 챙길 줄 알아야지. 어디서 네가 경제권을 쥐고 흔들려고 해. 내가 경고한다만 너 우리 아들은 물론이고 돈 관리도 절대 네가 하려고 들지 마. 알겠어. 우리 아들은 오늘 여기서 재우고 내일 출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끊어. 저와 남편의 전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빼앗아 저에게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분노와 상처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었고 남편과 시도하려 했던 대화 또한 하기 싫어졌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 며칠간은 집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남편은 많이 불편한 듯 보였고 평소에 절대로 먼저 하지도 않던 사과를 할 수 없이 저한테 하더군요. 저기 여보, 내가 미안해. 그날 상처 많이 받았지. 동생이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줄 몰랐어. 그날 집에 늦게 들어간 것도 엄마랑 동생이랑 너랑 잘 지내게 하려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 늦어진 거야. 말 좀 해봐. 내가 이렇게 먼저 사과하잖아. 당신이 말 한마디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해. 당신 혼수 문제 때문에 우리 엄마가 오버해서 더 쏘아붙인 건 사실인 것 같아서 내가 다 설명했어. 우리 반반 똑같이 돈 내서 했다고 말이야. 오해도 풀렸으니까 우리 집에 사과하러 갈까?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당신도 받아주려고 노력은 해야지. 우리 가족이랑 당신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타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나랑 시댁이 잘 지내길 바랐으면 당신은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그리고 뭐 오해가 풀렸으니까 시댁에 사과를 하러 가자고 사과를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러 가. 당신 정말 나한테 미안하기는 해. 미안하니까 이렇게 용서 구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랑 동생 멋 모르고 한 말이니까. 마음 착한 네가 이해 좀 해주고 사과하면 안 될까? 너만 사과하면 아무 일 없듯이 싹 해결될 것 같은데 잘못은 어머니랑 아가씨가 해놓고 사과는 나한테 하라고 하는 당신이 더 나빠. 그리고 혼수 적게 해왔다고 우리 친정 무시하는데. 그러는 당신은 뭐 해왔어? 남편 없이 혼자서 애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 불쌍하다고 혼수도 시댁 쪽에 더 많이 해줬어. 그건 기억도 안 나나 보지. 그건 예제. 너도 이해해 줬잖아. 어머니 고생하신 거 안쓰럽다고 했잖아. 그래서 해드린 거고 지금 와서 물고 늘어주면 어쩌자는 거야. 그거 잡고 늘어질 마음 전혀 없었는데 어머니하고 아가씨 하는 행동을 좀 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 집 거지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명의를 물려주신 땅도 있어. 시댁 식구들이 무시할 만한 형편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니하고 아가씨가 우리 아빠 장례식 날 얼마 한 줄 알아? 3만 원 했더라. 그래 놓고서 뭐가 어째 친정이 무시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화김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다고 말해버렸어요. 그 말을 하고 난 저는 아차 싶었고 남편도 제가 비밀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논란도 보였죠. 그 후 저는 이제 부부 사이가 더 어색해지고 나빠지겠거니 했지만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시댁 말고는 관심도 없었던 남편이 먼저 나서서 딸과 놀아주고 친정에 발도 안 붙였던 사람이 비싼 고기를 사들고 놀러 가자고 하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린 줄 알았어요. 그 시커먼 속내를 보지도 못한 채 여보, 당신 요즘 왜 시댁에 가자는 말을 안 해? 요즘엔 연지도 잘 놀아주고 우리 친정에도 자주 가려고 하고
솔직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나 싶어 에잇 연재 아빠니까 연지랑 놀아주는 건 당연한 거고, 사위니까 장모님 챙겨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챙기는 것 같아. 미안하네. 그동안에 못 해준 것도 미안하고. 아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희한하게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안 온다. 연락 안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좀 불안하긴 해. 불안하긴 뭘? 그럼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얼굴 보러 갈까? 당신 불편하면 나중에 가도 되고, 알아서 해.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모습은 점차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별다른 이유는 없겠지 하며 오랜만에 시댁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얼마나 욕을 하실까 싶어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그동안에 얼굴도 못 보고 너무 보고 싶었어. 배고프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잡채랑 해물탕 했으니까 얼른 손만 씻고. 와,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줬죠? 저는 언니랑 오빠 오기 전에 미리 먹었어요. 언니 연재는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편하게 식사하세요. 아, 전 네, 고마워요, 아가씨. 완전히 달라진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볼 수 없는 얼굴과 말투로 상냥하게 저를 대해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에 오히려 더 불편해진 저는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도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두 남편과 시누이가 했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평소에 한 번도 싸주지 않았던 반찬들을 한가득 싸주셨습니다. 저기, 여보 요즘 시댁 가는 거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지? 당신 얼굴 밝아진 거 보니까 나도 너무 좋다. 우리 엄마랑 동생도 당신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처음엔 너무 이상하고 어색했는데 요즘엔 별로 불편하진 않아.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고 우리 엄마랑 언니도 당신이랑 같이 자주 보러 가는 것도 너무 좋아. 다행이네. 그럼 이제 우리 엄마랑 동생도 당신 친정 식구들처럼 한꺼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실은 그동안 각자 식구들만 챙기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좀 그랬거든. 특히 당신이 나한테 아버님께서 주신 땅 숨겨놓은 거 말인데 사실 조금 서운했어. 아, 그건 사정이 있었어. 그땐 그런 것까지 공유할 만큼 당신하고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 그래, 그래, 이해하지. 그럼 이제 우리 화해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랑도 많이 친해졌으니까 그 땅 공동 명의로 해주면 안 될까? 물론 당신 명의로 쭉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이번에 보니까 평택에 있는 그 땅이 땅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더라고. 그래, 한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더니 몰랐네. 그런데 그거랑 명예 바꾸는 거랑 무슨 연관 있어? 에이, 무슨 연관이라니. 방금 말했다시피 당신은 땅에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언제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말해줘서 겨우 알았잖아.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내가 좀 더 관심 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 그래, 아냐. 괜찮아. 사실 이건 아버지가 온전히 나한테 주신 거라. 그건 좀 힘들어. 당신 말대로 내가 조금씩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손해보지 않게 잘 관리할게. 뭐? 그래, 알아서 해. 그런데 혼자서 잘 될까? 당신 혼자 하기엔 영 불안한데 이때 눈치를 챘어야 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전혀 남편의 행동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시댁 식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불안한 마음은 넘겨두고 지금 이 시간을 즐기기로 하며 그동안의 시댁과 쌓였던 앙금은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이 화목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불행이 찾아온다고 했나요?
저는 지금까지의 행복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댁 식구들의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시누이는 자기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였고 사업가와 사돈을 맺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솔직히 저의 시댁 식구들은 시누이 남자친구의 집안에 비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건 시누와 어머니도 인정했고 결혼식 준비 기간에 허구한 날 저희 부부를 불러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불쌍해서 어떡하니 시집살이 당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못 본다. 아유, 그러게. 엄마 내가 집 하나라도 해서 가면 다들 나한테 아무 소리도 못할 텐데. 그러게나 말이야. 얘, 네 생각은 좀 어떠니? 우리 딸이 시집살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은지 말해줘라. 네, 뭐 그야 아가씨 말대로 집이라도 해서 가면 별 말씀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럼 언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언니 땅도 있고 지금 그 땅값 많이 올랐던데.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아가씨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누구긴요. 당연히 저희 오빠가 말했죠. 아무튼 저 시집 가는데 축의금 안 하셔도 되니까 땅 팔아서 집값만 좀 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언니, 제발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가씨 남편이 왜 그런 소리까지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라 안 됩니다. 얘야, 아이, 그러지 말고 하나뿐인 시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큰 맘 먹고 좀 해줘라. 너도 시집 와봐서. 알잖니. 여자는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욕을 안 먹어. 그러니까 예진이가 우리 딸 좀 도와줘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다들 오늘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없어?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해? 공동명의로 바꿔주면 상황 설명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꼼짝도 안 하니까 다 같이 대화하다 보면 당신 생각이 좀 달라질까 싶어서 그랬지. 뭐, 당신 제정신이야?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요. 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쩜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 이렇게 대하는 거 아시면 피눈물 쏟으신다고요. 얘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 딸 내가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넌 혼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공동명의도 하나 안 해주니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이나 하는 거냐 이제 알겠네요. 그동안에 너무 이상하리만큼 다들 친절하다 싶었는데 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땅을 원해서 그런 거였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다들 언니가 집 하나만 해주면 앞으로 우리 평생 우리가 이렇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다시 용돈 달라고 하거나 떼쓰지 않을게요. 가족끼리 한 번만 도와줘요. 언니, 제가 그냥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2분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 주고 있는 거 그냥 넘겼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좋게만 지내도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내 아들이 벌어서 나 준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잔말 말고 이번에 땅 팔아라. 한번 올랐을 때 팔아야지. 안 그럼 손해 보니까 그 전에 정리하고 내 아들이랑 상의해서 우리 딸 결혼 혼수 책임져라.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책임질 마음도 없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제 얼굴 보기 싫으시면 앞으로 이 집에서 발 끊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어유 뒷목이야. 아휴,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이려드네. 아이고, 그날 집으로 가서 저와 남편은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조금도 꿀리지 않았고 말문도 막히지 않았어요. 반대로 남편은 별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로 저를 볶아댔습니다.
그러다 말문이 막히고 질 것 같으니까 확임에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저를 기죽일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나도 도저히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어. 시댁 식구들도 정말 정 떨어진다. 너 이혼하면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건데 괜찮겠냐? 잠은 어디서 자고? 연지랑은 어떻게 살래? 생각 잘하고 말해. 당신 이 상황에서도 연지는 나한테 키우라고 하네. 당신 정말 아빠 맞아 됐고 당신이 먼저 말했으니까 이혼 무조건 해야 돼. 알겠어. 당신. 지금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 보고 무서울 게 없는 모양인데 어차피 당신하고 나 부부 사이일 때 주신 거니까. 나한테도 반절 줘야 할 걸 무식한 거 티 내지 좀. 마, 그건 당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법원 가서 말하자고.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렇게 저희는 사흘 뒤 법정에서 만났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재산 분할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빈털터리로 쫓겨나지 않았어요. 반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절반은 정확히 저에게로 왔고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평택의 땅 역시 오롯이 저만의 것이었죠. 그 사이 땅값은 더 오르게 되었고 3, 4억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자 남편은 태세 전환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나 실은 당신하고 이혼할 마음 전혀 없었어. 그냥 단지 사과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홧김에 말한 거야. 우리 엄마도 불쌍하고 우리 여동생도 너무 불쌍하고 당신이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그렇게 엄마랑 동생이 좋으면 결혼하지 말고 셋이서 같이 살아야지. 네 가족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를 희생양으로 쓴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긴 말 하지 말고 이혼해. 잠깐만 아니야? 나 이제 엄마랑 동생 안 봐도 돼 정말이야. 동생도 자기 결혼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엄마도 알아서 잘 살라고 하면 되니까. 이혼 말은 하지 말자. 응, 너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니. 난 당신같이 소름 끼치는 사람이랑 더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난 당신 만나서 너무 불행했어. 당신 떠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그렇게 제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무시한 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을 나가기 위해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도저히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곤 제가 집을 나갈 때까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짐 정리를 모두 하고 친정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이혼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는 말에 저는 연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려고 했어요.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아이고, 예지야, 아들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딸 집 안 줘도 되니까. 이혼만은 하지 마라 부탁이야.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빠랑 이혼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안 그래도 형편 어려운데 언니까지 가버리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려워요. 이미 사인도 했고 재산 분할 금액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어머니랑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 전부 우리 친정 가족들이 다 알고 있고요. 다시 합친다고 해도 친정에서 안 보내주실 거고요. 저도 그런 마음 전혀 없고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두 분 잠깐만. 아이고, 예지야, 이 늙은이 죽는다. 죽어. 너 가버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모질게 가니? 내가 죄인이야. 내가. 아이고, 언니, 이러다.
우리 엄마 진짜 쓰러져요.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우리 엄마 봐서라도 언니가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쓰러지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이에요. 그쪽 엄마가 쓰러지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라고 당신도 이제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울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시어머니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은 시누이를 무시하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 둘은 뒤에서 몇 번 제 이름을 부르고 욕도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친정집에 도착해서야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엄마와 언니 품에 안겨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물론 손해본 것 없이 깔끔하게 이혼까지 했지만 제가 이런 일을 굳이 겪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우울감은 한동안 저와 제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때마다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래도 죽은 네 아버지가 저를 구했다며 위로해주고 계세요. 사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아니었다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고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이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할 일도 절대 없었을 테니까요.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조금은 속 시원하게 시댁에 복수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언니의 관심과 노력으로 저는 점차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일상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지나간 사연을 적으면서 화도 나고 시댁 식구들의 대사 하나하나를 적을 때마다 음성 지원으로 다시 저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연을 참고 보낸 이유는 시댁 식구들의 잘못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그 시절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고 눈물을 흘릴 만큼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